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갑자기 너무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또다시 상승으로 또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 조금 어지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좀 방향성을 갖고 우리가 뭐라도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방향성이 어디야? 어제 미국 증시는 우리 장 끝나고 더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급등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1.3%나 상승했고 그 중심에는 제미나이 AI를 공개한 알파벳이 있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어제 공개된 제미나이 AI 이 친구가 챗 GPT보다 더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며 무려 5%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마침 새로운 AI 반도체 칩을 공개한 AMD도 10%에 육박하는 폭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당연히 한 2% 정도 올랐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거를 요즘 솔직히 그 해석하는 방향이 지 맘대로 아니겠습니까? 어떤 날은 똑같은 걸 보고 악재다, 어떤 날은 똑같은 걸 보고 호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오늘 저녁 미국 증시가 매우 중요할 듯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는 다음 주 FOMC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긴장감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하락론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봤으니까 강세론자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대표적 강세론자인 톰 리, 무려 내년에 S&P 500이 5200까지 간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말인즉슨 지수가 지금보다 10%에서 13%더 오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일단 고용시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약화가 되겠지만 그런데 그게 침체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약화되는 걸 보더라도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침체 신호의 하나일 뿐 절대 침체가 온다라고 확정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뭔가가 조금 거슬리긴 하나 봅니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둘 중에 하나만 투자하자 뭐 이렇게 고르라고 하면은 하반기에 더 크게 올라갈 확률을 조금 더 높게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리스크가 크게 반영되는 게 이제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실 이제 올해 끝나가니까 내년 초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조금의 변동성이 있다는 것도 조금 생각하는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JP모건 비트코인보다 못한 너. 자, 어제인가요?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비트코인은 범죄자들이나 쓰는 것 이렇게 강한 비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또 역풍이 돌아왔다는 소식. 저 기릿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암호화폐 거물인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CEO가 비트코인이 JP모건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뭔가? 바로 수익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최근 1년, 최근 5년, 최근 10년 모든 경우를 봐도 항상 JP모건 주식보다 코인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랐다고 합니다. 뭔가 말이 되긴 한데 뭔가 좀 반칙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은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주식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듯 하네요. 어쨌든 또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모든 투자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이제 뭐 채권과 주식 뭐 3대 7 이렇게 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코인도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돈나무 언니는 차익 실현 중. 최근 코인이 오르면서 거래소는 매출이 엄청나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주가도 왼쪽에 보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캐시우드는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판단한 건지 코인베이스 주식을 대량 팔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얼마나 올랐길래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나 봤더니 올해 코인베이스는 최저 31달러 수준까지 갔었고 그리고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한 80달러, 70달러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려 136달러, 또한 최고점을 보이는 150달러 근처까지 간 바 있었죠. 물론 2년 전에는 무려 340달러까지 간 바 있었지만 그러나 바닥권에서 보면은 당연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나무 언니 입장에서는 과열되었다고 판단, 물량을 줄이며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루나 코인을 기억하시나요? 코인에 대한 믿음을 상당히 무너뜨린 사건인 테라 루나 사태. 그 주범인 권도영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뭔 상관인가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솜방망인데 미국은 최소 100년형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소문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증권 사기, 배임 등 5개 혐의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미국은 시세 조작, 금융 사기도 포함해 총 8개나 된다고 하니까 최대 100년형이 그냥 넘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 모든 걸 가졌다고 분명 생각했던 사람일 텐데 모든 게 진짜 한 번에 다 사라지게 되었고 또한 그 피해자가 더 중요하고 더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루나코인 사태로 인해 모든 게 사라진 피해자들도 분명 적지 않을 텐데 그분들의 기분은 또 어떨지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어쨌든 지은 죄가 있다면 모든 게 다 밝혀져 죄값을 달게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징크스를 깨지 못했다. 어제 공개된 NC소프트 게임 TL 평가가 애매하게 나오며 일단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무려 10%나 급락하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8%네요. 그렇다면 엔게임 평가는 어떤가 봤더니 일단 저기듯이 플레이해보지 못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정말 신기한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존 리니지 유저에게는 나이대가 조금 있겠죠. 그분들한테는 어려워서 못하는 게임이 되었고 그러니까 조작 방법이 조금은 어려워졌나 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러면 MZ세대는 잘하나 그걸 봤더니 MZ세대는 또 못하는 게임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럼 NC소프트는 도대체 누굴 노리고 만든 게임이냐 이러한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하루가 지났을 뿐 아직까지는 결과를 조금 더 봐야 될 듯 합니다. 분명 게임사에서는 주말 사이에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호평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노리고 지금 떨어진 NC소프트를 줍줍하는 결과 오늘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랫골이 양봉으로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닉스 시가총액 150조 갑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이 목표주가 16만원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친구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다 공부했던 그 내용입니다. HBM 관련 고부가 메모리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반도체 사이클도 이제 상승으로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실적 추정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최근 들어 주가가 상승해서 부담감이 있다는 리포트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실적이 더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며 향후 2년간 정말 낙관적인 상황을 한번 그려보자면은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목표 주가 21만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이닉스 거의 뭐 지금보다 2배 더 간다 이런 얘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딩크족이 늘어나는 이유. 보건복지부가 결혼 후 딩크족을 선택한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결혼한 청년들이 딩크족을 선택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유로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심각한 입시 스트레스,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아이에게 똑같은 경험을 물려주고 싶지 않고 부모가 되어서 또 그 경쟁에 뛰어들고 싶지 않다 요런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단골 멘트겠죠.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부족해 아이를 낳을 엄두를 못 낸다 요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위 이야기도 전부 다 동의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딩크족으로 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이한테 못 해준다 아이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걱정된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솔직히 말해서 아이보다는 그냥 저에게 더 시간과 돈을 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조금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계실 듯 하네요. 다음입니다. 일본 파격적인 대책.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본은 파격적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작년 기준 출생아는 77만 명, 사망자는 무려 156만 명으로 출생보다 사망자가 2배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79만 명이나 감소를 했다고 하고 우리나라 인구로 보면은 부천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다 보니까 1년이 지나면은 부천시 인구가 그냥 사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격적 대책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바로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3명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25년부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를 시켜준다고 하고 그리고 입학금도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증액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이것도 막는다.
얼마 전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비료까지 통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오늘 우리나라 비료 관련주가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중국이 인산 암모늄이라는 화학 비료의 원료 수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며 우리나라 기업 대표적으로 효성 OMB, 남해화학, 조비, 누보 등 이러한 비료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자, 다만 차트를 보다시피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윗골이 끌고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요소수랑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이러한 비슷한 뉴스 때문에 한번 관련주들이 급등락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확실히 일단 지금까지는 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독감이 유행. 최근 독감이 역대급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은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숫자가 2019년에는 9.7명, 20년에는 3.2명, 21년에는 3.6명. 그때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독감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죠. 그리고 22년에는 13.9명으로 확 늘었다가 지금은 무려 48.6명. 이게 이렇게 늘어도 되나? 2019년 대비 5배나 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며 더 거세지고 있는데 학생층에서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고 하니까 솔직히 저 길일 입장에서는 체감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듯합니다. 어쨌든 학생 쪽에서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학생과 좀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고위험군이다 등등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맞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다음입니다. 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유튜브 구독료가 오른다고 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유튜브 프리미엄의 이용 가격이 월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40% 이상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건 좀 너무 크지 않니?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신규 회원은 14,900원으로 바로 가격이 적용된다고 하고 기존 회원은 결제 시작 전까지는 기존 가격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한편 20년 9월 그때 전에 구독을 시작한 장기 회원은 기존 가격으로 멤버십을 3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최근 들어 이러한 구독료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기르분들 구독을 하나둘씩 줄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파트 경매 49% 급증. 11월 경매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전월보다 7.6% 증가했고 작년 동월보다 48%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맞습니다. 기르분들이 지금 딱 생각하는 그 이유. 고금리 이자 부담과 매수세 위축으로 인해 새로운 경매건과 유찰된 건이 동시에 늘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낙찰률도 전월보다 2% 하락한 37.8%고 낙찰 가율도 3.3% 하락한 80.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70건으로 8년 7개월 만에 최대 진행 건수가 나왔다고 하니까 확실히 고금리가 되면 부동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STO 최근 들어 열풍이긴 하지만 막상 우리가 투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첫 미술품 토큰 증권 발행을 앞두고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STO. 그런데 이 미술품 토큰 증권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당연히 수수료입니다. 매입과 매각 때 들어가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숫자를 보면은 매입 때 10%, 매각 때 10%가 들어 거의 가격이 20%는 올라야 본전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에 샀다면 그 가격이 120만 원에는 팔아야 본전이 된다는 거겠죠. 게다가 중요한 것도 이겁니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되고 또한 최근 들어 미술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미술품 가격이 많이 내렸으니까 저점 매수하냐 라고도 말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이 저점일지 아니면 내려가는 중일지 그거는 우리가 당장 예측할 수가 어렵겠죠. 실제로 이번에 나오는 쿠사마 작품은 작년 66만 달러에 거래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30만 달러 근처로 이것도 비트코인 저리가라 할 정도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술품 토큰 실제로 한번 투자를 해볼까 라는 고민을 하셨다면 이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위스키 시장 올해도 좋다. 코로나 기간 동안 홈술이 유행하며 위스키와 와인 시장이 성장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 와인은 한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위스키는 그냥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와인 시장까지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지난 10월까지 위스키 수입량은 무려 2.6만 톤. 야, 이 많은 술 도대체 누가 다 마셨나?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6%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연말이 되면서 주류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는 3만 톤을 넘길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이렇게 위스키가 인기가 된 이유는 당연히 하이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이제 하이볼로 홀짝홀짝하는 그러한 문화도 많이 생겼고 와인을 마시는 것보다는 위스키를 찾는 그러한 사람도 많이 생겼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LG전자 목표가 하향합니다. 대신증권이 LG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4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4분기 실적 부진 예상이고 이거 차트 보니까 이미 뭐 다 나왔던 얘기였던가요? 그냥 쭉쭉쭉 이미 떨어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4분기 실적 부진 이유가 뭔가? 바로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줄고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24년에는 실적이 회복할 것 이렇게 본다고는 하지만 실적 쇼크에 따른 목표 주가 하향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LG전자 주주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탄산 리튬 선물 가격 상승. 자, 오늘 장 막판 탄산 리튬 그 다음에 2차전지 이쪽이 조금 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기름들은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왼쪽에 보다시피 일봉입니다. 쭉쭉 이렇게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 여기 보이시죠? 너무 얕긴 하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장중 상한가를 찍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야 이거는 뭐 아직도 떨어지는 칼날이잖아. 네가 말했던 그거잖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사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수요일에는 장중 하한가를 찍었다가 반등을 했고 그리고 어제는 상한가 오늘 또 상한가 두 번 연속 상한가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부각이 되며 오늘 리튬 관련주가 살짝 좋은 흐름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그냥 장밋빛만 그려보자면은 얼마 전에 해운주 기억나시죠? 해운누님이 갑자기 단 기간 내에 2배 가까이 오르면서 해운주가 2배 가까이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여기에도 혹시 나타날까? 정말 많이 떨어진 2차전지 기업들 혹시나 좀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어줄지 한번 다음주 월화수 정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를 또 계속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용!